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상장하는 HD 현대마린 솔루션의 최종 유통 물량과 필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통수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5월 8일 수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독 상장으로 진행되는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난 4월 30일 화요일 제1MNS의 상장 이후 5영업일 연속 상장이 이어지고 있기에 아주 좋은 상장 일정은 아닙니다. 이어서 우리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 상장 종목이기에 우리사주조합에 20%의 주식을 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전부 청약되지는 못했고 92.79%만 청약이 되었습니다. 7.21%의 실권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실권 발생은 보통 악재라고 생각이 들지만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직원 수는 558명이고 1인당 배정 규모가 무려 2억 8천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청약인데 실권이 7%밖에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는 악재가 아니라 큰 호재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되지 못한 주식은 5%까지 일반 청약자에게 우선 배정이 됩니다. 실권 규모가 전체 공모 규모에 비해 1.4%였기에 우리사주조합의 실권 물량은 전량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에 배정을 받은 기관 투자자들은 모두 청약을 하였고 최종 배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실권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청약자 배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는 삼성증권을 제외하고 균등 배정 주의수가 한 주 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청약하신 분들 중 거의 대부분인 99.06%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배정 받으신 분들이 약 103만 명으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어서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의 공모가 83,4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3조 7,071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큰 회사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상장한 종목들 시가총액과 비교해보면 대형 IPO들이었던 파두, 두산로보틱스, APR,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 큰 회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해당 기간 상장한 회사 중 가장 큰 회사입니다. 기관 투자자분들은 수혜측 당시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45.78%로 상당히 높게 하였습니다. 해당 비율이 120.58%가 반영됨에 따라 최종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은 55.2%가 되었습니다. 배정된 의무보유 확약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가장 긴 6개월이 29.91%, 3개월이 21.26%, 1개월이 3.87%, 15일이 0.16%입니다. 장기인 6개월, 3개월에 배정된 의무보유 확약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됨에 따라 16.2%였던 유통가능 비율은 10.23%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유통가능 비율은 매우 낮지만 상장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기에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은 3,792억 원입니다. 이어서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체들의 최종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0%, 일반 청약자가 51.76%, 국내 기관이 5.18%, 해외 기관이 43.05%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해외 기관 비율이 43.05%로 국내 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금액으로도 1,632억 원이나 됩니다. 이전 기업 분석 수요일측 결과 영상에서 의무보유 확약이 높아도 외국인 편파 배정이 있을 수 있는 점 주의한다는 내용을 이야기 드렸는데 아쉽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상장을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는 없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의 기존 주주는 HD 현대와 글로벌 베슬 솔루션 LP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6개월 의무보유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임원들에게 부여된 주식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이 있습니다. 공모가보다 낮은 5만 원이지만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 보유가 있고 행사 가능 기간도 올해 말인 2024년 12월 25일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장일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 인수거부 사채는 없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상장인 유통금액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상장한 종목 유통물량과 비교해보면 DS 단석 두산 로보틱스보다 많고 에코프로버티, 파두, APR보다는 작은 상장일 유통금액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한 종목 유통물량과 비교해보면 해당 기간 평균 상장일 유통금액이 388억 원인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많은 유통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상장일 공모가 83,4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33만 3,500원, 하한가 60%는 5만 100원입니다. 차약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5개의 증권사에서 청약이 진행되었습니다.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입니다. 어느 증권사에 청약하셨는지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모에 비해 청약자가 적었던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은 상장일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KB증권에 몰린 청약자 수가 57만 6,325명이고 모두 배정을 받았기에 조금 걱정되실 수 있겠지만 LG에너지솔루션 당시 배정을 받으신 분들이 무려 21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KB증권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증권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 배정받으신 분들보다 적게 배정받았던 하나 33호 스펙이 상장일 매도 지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증권은 공지사항을 통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하나증권으로 청약하신 분들은 8시 40분 전 미리 로그인하시고 매매 및 정정 주문에 지연이 생길 수 있는 점을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약은 환불일이 4일이었지만 규모가 커서 경쟁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비례 청약을 하신 분들은 증권사에 따라 7.77%에서 8.81% 상승한 89,880원, 97,747원이 되면 수익이 발생합니다. 최근 상장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초가보다는 개장 이후 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연이어 상장하는 종목들은 이전 상장 종목인 IMBDX, 엔젤로보틱스, 삼연 등에 비하면 시초가와 고점이 매우 낮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엔젤로보틱스를 정점으로 상장의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장한 코칩은 아직 장이 마감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반 고점이 87.78%로 작은 규모임에도 상승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시초가와 고점이 2.42%로 매우 적은 차이입니다. 이처럼 시초가와 고점의 차이가 작아질수록 시초에 매도하시려는 분들은 늘어나고 매수하는 분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코칩의 고점이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상장일 매각 주체는 결국 외국인 기관과 일반 청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전에 상장했던 현대중공업과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 상장일에도 외국인 기관 배정이 매우 많았고 일반 청약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은 HD 현대마린솔루션보다 규모가 큰 회사였기에 유통 가능 비율은 더 낮았지만 상장일 유통 금액으로는 35%가 더 많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상장일 성적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은 초반 대량으로 지분을 매도하였습니다. 이는 현대중공업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작년에 상장한 두산로보틱스도 상장일 규모가 컸고 외국인 기관 지분이 28.09%로 많은 편이었습니다. 두산로보틱스의 상장일에도 외국인들은 초반 대량으로 지분을 매도하였습니다. 다만 현대중공업은 외국인들이 초반부터 대량 지분을 매도하였지만 상장일 52%에서 125%까지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매도한 만큼 기관 투자자와 개인이 매수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을 기관들이 매수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상장 시초 이후 기관들이 집중 매수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코스피 200 특례 편입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량지수인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코스피 200 지수에 기반한 ETF 펀드 등에서 기계적인 자금 유입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편입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효과를 미리 얻기 위해 지수가 편입되기 전 매수하는 전략이 존재합니다.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요건은 상장 후 15일간 평균 시총 50위입니다. 현재 50위 종목은 S51로 시가총액이 7조 9,258억 원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상장 당시 시가총액이 매우 컸기에 쉽게 특례 편입이 가능했습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현대중공업보다 시가총액이 작기에 주가가 113.8% 이상 상승을 해야만 S51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15일간 유지해야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대중공업이 상장했던 2021년 9월은 주식시장에 관심과 돈이 아직 몰려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와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를 했던 두산로보틱스는 당시 로봇 테마주의 열풍이 매우 커 개인들의 집중 매수가 있었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로봇, AI, 반도체, 2차전지 등이 주업은 아니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 기관도 빠르게 매도하지만 일반 차약자분들의 매도도 매우 빠릅니다. 연이은 상장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큰 규모의 상장은 조금 부담됩니다. 그래도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가격이 매우 좋았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의무보유 가격이 배정되지 않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부담입니다. 큰 테마도 없기에 개인들의 큰 매수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오면 현대중공업처럼 반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반 매도가 몰리면서 물량 부담이 가중되고 매수 주체가 없을 때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의 주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무조건 시초가에 매도하시겠다고 공모가보다 낮은 금액, 극단적으로는 하한가에 매도하시면 주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8시 40분 시초가 상황을 보시고 주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체결 예상가보다 조금 낮은 정도에서 주문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연이은 상장, 큰 규모의 상장이기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상장일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큰 수익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